12세기 영국, 차가운 안개가 들판을 뒤덮고 오래된 석조성과 작은 마을들이 고요히 숨쉬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에게 세상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신의 징조와 저주 전설과 현실의 경계는 너무도 희미했지요. 과학보다 미신이 더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던 시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은 곧 두려움이 되었고, 두려움은 곧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서퍽 지방, 평화로워 보이던 작은 마을 울핏 역시 그런 시대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될 기이한 사건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한적한 들판과 늑대를 막기 위해 파놓은 웅덩이 주변에서 곧 마을 사람들의 상식을 뒤흔들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수학의 계절이 찾아오자 울핏의 들판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익숙한 손길로 곡식을 베어내며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날 역시 처음에는 다른 날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적한 들판 가장자리에서 누군가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늑대를 막기 위해 파놓은 오래된 웅덩이 주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 아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 아이는 소년이었고 다른 한 아이는 소녀였습니다. 두 아이는 겁에 질린 듯 서로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마을 아이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 두 아이의 모습에서 가장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병색 어린 창백함도 햇볕에 그을린 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초록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이들조차 그런 모습의 아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입을 열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울핏 사람들은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언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사람들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서 길을 잃고 이곳에 떨어진 존재처럼 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우선 두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지쳐 보였고 오랫동안 굶주린 듯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음식을 가져와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빵과 고기, 수프와 물까지 준비했지요. 하지만 두 아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앞의 음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듯 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손을 뻗었을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뒤로 물러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아이들은 여전히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대체 이 아이들은 어디에서 왔기에 인간의 평범한 음식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빵도 고기도 따뜻한 수프도 아이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말라갔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번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아이들 앞에 콩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두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아이들은 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아이는 그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어떤 음식도 거부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콩만큼은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지요.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던 곳에서는 콩이 유일한 음식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온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세계와
전혀 다른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걸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아이는 조금씩 마을 사람들의 보호 아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 낯선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지요. 하지만 두 아이의 몸 상태는 같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돌보아도 그의 기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녀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끝내 이 세계에 적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소녀 한 명뿐이었습니다. 소녀는 처음에는 말없이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새로운 음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콩만 먹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빵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상한 변화가 그녀의 몸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초록빛이던 피부색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평범한 아이였다면 왜 처음에는 초록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만약 병 때문이었다면 왜 오직 시간이 지나고 음식이 바뀐 뒤에야 색이 사라진 걸까요? 소녀는 점차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과 소년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소녀가 입을 열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두 아이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자신과 소년이 울핏 근처의 마을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고향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처럼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아는 태양이 없었습니다. 낮처럼 밝지도 않았고 밤처럼 완전히 어둡지도 않았다고 했지요. 모든 것이 희미한 빛 속에 잠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 빛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곳의 사람들도 자신들처럼 초록빛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두 아이의 모습은 우연한 병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세계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와 소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종소리는 어디선가 자신들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아이는 그 소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점점 어두운 통로처럼 변해갔고 주변의 빛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두 아이는 전혀 낯선 땅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울핏이었습니다. 소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두 아이는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인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에서 이곳으로 넘어온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울핏의 초록 아이들 이야기는 단순한 마을 소문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가설을 만들어냈지요. 어떤 이들은 두 아이가 병을 앓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낯선 음식과 오랜 굶주림 혹은 빈혈 같은 증상이 피부색을 이상하게 보이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두 아이가 근처 지역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이 쓰던 언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가 아니라 당시 마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낯선 방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모든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두 아이는 늑대 웅덩이 근처에서 발견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오직 콩만을 알아보았던 걸까요? 그리고 왜 소녀는 태양이 없는 땅에 대해 이야기했던 걸까요? 일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며 과장된 민간 전승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실제 모습과 말은 세대를 거치며 점점 더 기괴한 전설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소녀의 증언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울핏의 초록 아이들은
병든 아이들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온 방문자였습니다. 지하 세계의 주민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평행 세계의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훗날에는 외계에서 온 존재였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물론 그 어떤 가설도 완전한 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병이었다고 하기엔 이야기가 너무 이상했고 전설이었다고 하기엔 기록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울핏의 초록 아이들은 지금도 역사와 전설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깊은 의문 속으로 사라지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울핏의 초록 아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남아있지만 그 기록이 전부 진실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오래된 민간 전승이 시간이 흐르며 변형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굶주림과 병 낯선 언어가 뒤섞여 만들어낸 비극적인 오해였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설명이 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 이상하게 남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늑대 웅덩이 근처에 나타난 두 아이. 인간의 음식은 거부하면서도 콩만은 알아보았던 이상한 행동. 그리고 태양이 없는 땅에서 왔다는 소녀의 증언.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이야기는 너무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병든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길을 잃은 외국 아이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들이 정말로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였다고 믿습니다. 진실은 어쩌면 이미 수백 년 전의 흙과 안개 속에 묻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울핏의 들판을 뒤덮는 안개가 짙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두 아이를 떠올립니다. 초록빛 피부를 가진 채 늑대 웅덩이 곁에 서 있던 소년과 소녀를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다른 세계에서 온 아이들이었다면 그 세계로 이어지는 길은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울핏의 초록 아이들.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세계의 흔적이었을까요?